집에서 평소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경찰관이라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절도죄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된다 하고.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A씨는 집에서 평소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경찰관이라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혹시 2025년 3월 며칠에 어디에 있는 어떤 가게에 간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들어보니까 본인이 자주 가던 가게고 그때쯤에 거기 갔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 그랬더니 혹시 그날 이런 외투를 입고 가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고 맞다, 그런 외투를 입고 갔다 그랬더니 그럼 혹시 본인 외투를 가지고 온 게 맞냐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했는데 이제 경찰관이 한번 그러면 혹시 확인해 줄 수 있냐, 그래서 봤더니 본인의 옷장 안에 있는 외투가 자기 외투가 아니었던, 그래서 경찰관이 절도죄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된다 하고 소환을 통보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절도죄 피의자라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저한테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본인도 이제 부랴부랴 확인을 해보니까, 가서 CCTV도 확인해보고 하니까 본인이 그 가게에서 바로 옆에 걸려있던 외투를 입고서 집으로 오는 장면이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충분히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절도 처벌 전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했던 거죠. 그리고 절도죄로 전가가 남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확보가 가능한 여러 가지 자료들, 그 전가, 그 후의 동선, 그리고 경찰관이 찾아온 것은 본인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였거든요. 추적한다는 거는 가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특정을 하기까지 CCTV라든지 다른 자료들을 확인을 해서 본인 집에까지 찾아온 거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그 기간 동안 왜 외투가 바뀐 것을 몰랐냐, 외투가 바뀐 걸 알았으면은 그 가게에 가서 이 외투가 바뀌었으니까 죄송하다, 그 주인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저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또 상담 이후에도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계속 무혐의를 주장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조사를 갔을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관에게 얘기를 했고, 수사관도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예상되는 질문들을 준비를 해서 조사 전에 가서 답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수사관도 이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기에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피의자에게 거짓말 탐지 검사 하겠냐 라고 물어봤고, 제가 피의자한테 거짓말 탐지 검사는 의무가 아니고 우선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가 나오는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검사에 응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을 정도로 억울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이후에 저는 또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거짓말 탐지 검사가 언제 이루어질까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경찰에서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의뢰인분은 너무 좋아하시면서 감사해했고,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들, 절도죄의 경우에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그래서 판례 사례들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사례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소개를 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대문 입구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종이 박스, 신문지 등을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했다, 이런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취지로 판시를 했는데요. 피고인의 집과 이제 피해자의 집이 좀 붙어 있어서 서로 경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경계가 약간 애매한 지역에 피해자가 폐지나 유리병 등을 두었고 그 물건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유리병은 깨져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피해품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들을 트럭에 싣고 가서 고물상에 처리한 것도 아니고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싣고 가서 집에서 불태웠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훔쳐갈 생각으로 절도의 고의로 가져간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과실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또 절도죄 같은 경우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무죄가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간이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과 외장 하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공소 제기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그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과 그리고 피고인 사진이랑 비교 분석한 영상 감정했는데, CCTV 영상에 나타난 얼굴과 피고인의 얼굴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감정 결과가 있기도 했고, 또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본인의 소재에 대해서 진술을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그리고 알리바이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그 피고인이 절도죄 범죄 전력이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날짜 전후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범행 수법이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항소심인데 여기서도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피고인의 다른 범죄로 검거를 했다가 일시가 근접해 있고 장소도 마포구 일대로 이렇게 근접해 있다 보니까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맞지 않냐 하면서 아마 같이 공소 제기를 했던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판례에서 설시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 사람이 범인이 맞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죄에 있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제가 실제로 변호했던 그런 사건처럼 절도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가장 흔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여러 절도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한 게 아닌데 같이 공소 제기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실수로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무인으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트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실수로 결제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제가 안 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발견을 했다면 최대한 빨리 그 가게에 가서 제가 이거 결제한 줄 알았는데 실수로 결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카드 사용한 내역을 보다 보니까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는 곳에서는 결제한 뒤에 결제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문자 메시지나 카드 앱에서 알림이 오잖아요. 꼭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절도죄의 피의자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좀 부주의하게 해가지고 발생이 했다면 그 사건 전후로 내 행동들이나 기존의 행동 패턴들을 봤을 때 왜 나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는지 충분히 주장을 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